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웨이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연금 계좌인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실제로 투자 중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 그리고 미래의 연금 계좌 개시 시점의 예상 금액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 연금저축펀드를 KB증권에서 IRP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계좌의 구성 종목과 수익은 이렇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같이 투자하던 IRP 계좌를 2년 전쯤 KB증권 계좌로 옮겨서 투자 중인데요. 그 이유는 회사에서 DB로 운영 중이던 퇴직연금을 미래에셋 DC 계좌로 변경한다고 하여 KB증권의 계좌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운영 중이던 IRP 계좌를 옮겼으나 아직까지 회사에서 변경이 안 되고 있어 그대로 KB증권에서 운영 중입니다. KB증권으로 옮긴 뒤 바로 같은 종목을 매수한 IRP는 성과가 그대로 보존됐지만 DC 계좌를 2년 전에 예정대로 회사에서 변경해주고 그때부터 제가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S&P 500과 나스닥 ETF에 투자했다면 연금저축펀드 IRP에 이어 퇴직연금 DC 계좌도 수익률이 꽤 높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 300만원만 납입 중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총 수익률 약 40%, 연평균 수익률 7%를 기록 중이며 IRP는 총 수익률 33%, 연평균 수익률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추가 납입하지 않고 매년 일정 금액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와 분배금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했음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6에서 7% 나온 것은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연금 계좌를 한도 금액인 1,800만원까지 채우지 않은 이유는 연금 계좌 개시가 가능한 만 55세 전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 45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조기 은퇴를 한다면 만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한 연금 계좌는 당장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15년 가까이 쌓아온 연금 계좌를 해지할 수는 없기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일반 계좌와 ISA에 투자 중입니다. 하지만 조기 은퇴를 하는 45세부터 55세 구간에 경제적 자유를 즐기며 자산이 조금 감소하더라도 만 55세부터는 연금 계좌를 개시한다면 감소한 자산이 다시 복구될 것이기에 오히려 안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45세는 제가 연금 계좌 투자를 시작한 2021년부터 계산하면 약 15년 후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복리의 마법을 생각해서 55세까지 10년 더 연금 계좌를 묵힌다면 한층 더 커진 눈덩이 효과로 훨씬 더 풍족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세금을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세액공제 한도까지인 900만원까지는 매년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 정책이 수용돼서 시행된다면 저도 납입금을 1,800만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5년간 투자한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성과와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투자 3년 차까지는 누적 납입금액과 평가액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024년부터 간극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두 미국 지수가 크게 상승한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연금 계좌는 S&P 500, 나스닥 두 종목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거의 절반으로 유지하고 있고 소액으로 에이스 나스닥 100도 조금 담고 있는데요. 에이스 나스닥 100을 매수했던 이유는 타이거가 출시 이후 단가가 많이 올라서 10만원을 넘으며 상대적으로 매수 단가가 더 적은 에이스를 조금씩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부터는 월 초에 세액공제 한도를 한 번에 납입하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바꾸며 에이스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타이거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는 총 수익률이 연금저축펀드보다 약 7% 정도 낮은데요.
그 이유는 IRP 계좌에 있는 안전자산 30%를 때문입니다.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인 주식형 ETF는 70%까지만 채울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인 예금 채권과 같은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저는 안전자산 30%를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TRF 3070에 전부 투자 중입니다. 코덱스 TRF 3070은 글로벌 선진국 주식 3, 국내 채권 7에 투자해서 최대한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상품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섭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상대하려면 예금,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가 수월한 주식이 오히려 안전자산이 아닐까 싶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의 연금 계좌가 지금과 같이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한 후 같은 연평균 수익률로 성장한다면 만 55세가 되는 해에 각 계좌의 평가 금액은 이렇습니다. 누적 금액은 약 6억인데요. 만약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투자 금액을 늘린다면 평가액은 더 커질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재투자하지 않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기에 매년 투자금은 지금과 같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 55세가 될 때 일반 계좌의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저는 55세에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10년 더 묵힐 예정인데요. 25년 차인 2045년 이후 10년 동안 진정한 복리의 힘이 나타납니다. 평가액이 무려 12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한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아직까지 80세 정도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만큼 연금 계좌를 계속 묵히기보다는 일반 계좌를 활용하면서 연금 계좌 개시 시점을 적당히 조절해서 풍족한 노후를 보내는데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죠. 연금 계좌는 아직까지는 사적 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와 건강보험료가 감소 중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적 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오늘은 저의 5년간 연금저축펀드 IRP의 투자 기록을 공유하고 연금 개시 시점의 예상 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연금 계좌의 적립식 투자, 세액공제, 과세 이연의 혜택을 통해 복리의 마법으로 연금 자산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 어떤 자산을 모으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